안녕하세요. 클래시파이어 프리 디퓨전 논문의 리뷰를 맡은 기아 CV팀의 김재영입니다. 해당 논문은 유립서 워크샵 2021년에 게재되었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의 백그라운드, 그리고 논문에서 제시한 메소드, 그리고 논문의 실험과 그 결과 순서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논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미지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는 다이버시티 피델리티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했습니다. 이 다이버시티 피델리티 트레이드오프를 젠이나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 같은 다른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들에서는 트링케이션 혹은 로우 템퍼처 샘플링 등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드오프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면서 높은 퀄리티, 곧 높은 피델리티를 가지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는데, 이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디퓨전 모델들에서 적용이 되었으나 생성되는 이미지가 오히려 블러해지는 등 좋지 못한 성능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이 트레이드오프를 가능하게 한 일명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디퓨전 모델이 2021년 유립스에서 발표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컨디셔널 리버스 프로세스를 계산함으로써 이 트레이드오프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보시면 이 뒤에 있는 클래시파이어 그레디언트를 활용한 샘플링과 이 가이던스의 스트렝스를 조절해주는 가이던스 스트렝스 코이피션트 W가 붙어줌으로써 높은 퀄리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으며 이 트레이드오프를 스트렝스를 통해서 적절하게 잘 조절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리뷰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한 디퓨전 모델은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클래시파이어를 추가함으로써 첫 번째,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이 복잡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이미지에 노이즈가 추가된 펄트라드 이미지를 인풋을 하기 때문에 이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클래시파이어를 별도로 학습시켜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델을 각각 학습시켜야 하므로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이 복잡해졌습니다. 또한 클래시파이어의 그레디언트를 활용하여 샘플링하기 때문에 특히 이미지 모델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FID 스코어나 인셉션 스코어 같은 특정 매트릭에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어드버서리 어택으로 이러한 매트릭에 대해서 성능을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가 추가됨으로 생기는 이러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클래시파이어 없이 컨디셔널 샘플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이던스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이것이 메인 컨트리뷰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클래시파이어 없이 어떻게 가이던스를 주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디퓨전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클래시파이어의 그레디언트를 활용한 샘플링으로 원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높은 피델리티를 가지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와 그리고 각각의 가이던스에 대한 스트렝스를 조절하는 W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던스 스트렝스인 W에 따른 시각화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필기어를 보시면 되는데 가이던스가 낮은 좌측에서는 아이소트롭한 가우시안 믹스처였지만 가이던스 스트렝스가 점점 커지면서 바이어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서는 어떻게 클래시파이어 없이 가이던스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매우 심플합니다. 다음과 같이 컨디셔널, 그리고 언컨디셔널 스코어 에스티메이션을 계산하고 각각을 웨이티드성, 대수합이 1이기 때문에 인터폴레이션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폴레이션 해줌으로써 샘플링하는 방식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보시면 인풋이 들어간과 동시에 클래스가 들어감으로써 컨디셔널 아웃풋을 계산해주고
후자는 컨디션이 들어가지 않는, 클래스가 들어가지 않는 언컨디셔널 스코어 에스티메이션을 계산해줍니다. 이 두 개를 계산해주는 파라미터 세타는 공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 언컨디셔널, 언컨디셔널 아웃풋을 계산하는 데는 동일한 모델이 활용됩니다. 학습은 기존 DDPM과 같이 동일하게 학습됩니다. 이미지가 들어가고 컨디션이 들어가거나 컨디션이 들어가지 않는 무작위적으로 컨디션이 지어집니다. 이걸 줌으로써 하나의 모델에서 두 개의 아웃풋을 모두 낼 수 있도록 학습됩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아웃풋과 언컨디셔널 아웃풋을 모두 낼 수 있도록 하나의 모델에서 학습됩니다. 이때 이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수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아웃풋을 인터폴레이션 한 것이 어떻게 가이던스를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해당 식을 W를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이는 임플리시트 클래시파이어와 유사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 G가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C에 대한 프로바빌리티, 곧 클래시파이어의 아웃풋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죠. 이 클래시파이어의 아웃풋이 다음과 같이 이 우측텀에 대해서 비례한다는 점, 그리고 이 스코어 에스티메이션이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활용하게 되면 클래시파이어의 그레디언트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게 됩니다. 이 우측 소식을 보시면 두 스코어 에스티메이션의 차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는 식과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우측에 있는 텀이 클래시파이어의 그레디언트여서 잘 작동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와 같이 인플리스 클래시파이어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할 수는 있지만 이 텀은 unconstrained neural net의 아웃풋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스케일드 클래시파이어의 그레디언트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두 식의 폼은 같지만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드 클래시파이어의 그레디언트를 풀어준 식이고 그것으로부터 유도된 식이고 이 우측 텀은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텀은 스코어 에스티메이션의 차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스코어 에스티메이션을 위한 뉴럴 넷은 언컨스트레인드 뉴럴 넷이기 때문에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자들은 왜 가이던스가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가 클래시파이어 그레이던트가 아님에도 잘 작동하느냐에 대한 인투이티브 익스플레이네이션으로 이것이 우측에 있는 네거티브 스코어 텀으로 인한 언컨디셔널 아이클리드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트레이닝과 샘플링의 파이프라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과 샘플링의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은데 각각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트레이닝에서는 대부분이 기존 디퓨전 모델과 동일하지만 세 번째 라인만 다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언컨디셔널과 컨디셔널 스코어 에스티메이션을 동일한 모델로 학습시키기 때문에 데이터셋에서 샘플링한 X와 클래스에 대해서 컨디셔널이라는 특정 확률로 클래스를 마스킹해주게 됩니다. 특정 확률로 마스킹된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에서 언컨디셔널 스코어 에스티메이션과 컨디셔널 스코어 에스티메이션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샘플링은 앞서 보여드렸던 수식과 동일하게 두 컨디셔널 스코어 에스티메이션과 언컨디셔널 스코어 에스티메이션의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다른 부분은 디퓨전 모델과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에서 진행된 실험과 그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ADM, 곧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와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걸 확인할 수 있으며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의 스트렝스로서 작용하는 W를 조절함으로써 스케일러블하게
이 다이버시티 피델리티 트레이드오프를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W가 커짐에 따라서 인셋 스코어가 충분히 잘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시 활용되는 키 언컨디셔널 하이퍼 파라미터는 0.1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실제로 비주얼라이제이션한 결과를 봤을 때 왼쪽은 가이던스 스트렝스가 작을 때, 우측은 가이던스 스트렝스가 클 때입니다. 실제로 스트렝스가 작을 때 대부분의 이미지에서 말라뮤트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관련이 없는 이미지가 나오거나 말라뮤트의 특성이 도드라지는 이미지가 적게 샘플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이미지에서 피델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렝스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말라뮤트의 특성이 가장 도드라지는 얼굴 부분이 가장 많이 샘플링되고 대부분의 이미지가 높은 피델리티를 가지는 이미지로 잘 제너레이션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매우 간단합니다.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는 한 개의 모델로 단순하게 클래스를 마스킹하면서 학습시키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만 활용해도 되며 클래시파이어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심플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클래시파이어를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클래시파이어가 적용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나 의문점들을 가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샘플링할 당시에 언컨디셔널 스코어 에스티메이션과 컨디셔널 스코어 에스티메이션을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인퍼런스를 두 번을 해야 되고 이 때문에 샘플링 스피드가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샘플링 스피드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